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아이네 앙상블의 김영 플루티스트 음악감독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2주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맙습니다. PC701 백두산함 이 콘서트와 또 이 곡 초연되는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녹음은 연주 전에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 방송분은 연주가 끝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연주를 성황리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저도 잘 모르던 부분이다 보니까 기사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 기획되고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면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아버지 일주기를 기념해서 뭔가 이 백두산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다 보니 네. 음악을 했던 자식으로서 음악의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걸 선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준비를 했었는데 이 민간인인 제가 사실은 이 홍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결국은 이제 국가보훈부와 해군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원을 하시고 또 뭐 지방은행 기업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콘서트 홀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었죠. 사실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그 경제적인 문제, 후원이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 홍보고. 근데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연주 단체를 보니까 서양 악기뿐만 아니라 국악 하시는 연주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사실 이 세 사람만 모여도 시간 맞춰서 연습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네. 그것도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또 단원들이 뭐 서울, 인천, 대구, 통영, 창원, 뭐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 소재지는 경남 창원이닌 네. 이 오래된 인연들이 이제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이었긴 하지만 근데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매주 연습을 하는데 사실 저녁 늦게 모여서 밤 자정까지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서 또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올라와야 되고 인천으로. 네, 그래서 뭐 서울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단원 중에서 우리 해금하시는 정경 선생님도 신자시고 네. 우리 또 다른 분도 플루티스트 두 분도 또 신자들이시고 네. 저를 포함해서 신자가 많으니까 그 다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단체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김영 선생님 카타리나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네, 해주시면서 네. 웃으시는데 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일단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네. 고맙습니다. PC701 백두산함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애착이 갔던 음악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 타이틀곡이었던 고맙습니다. PC701 백두산함.
여기서 우리가 창작곡 백두산함이 가장 애착이 가죠. 그것 때문에 공연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초연곡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해군에 이 곡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곡을 의뢰해서 받았지만 해군에 기증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기증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군악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게 되면 백두산함 행사 때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백두산함의 정립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께 이거를 저희 곡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 단체 구성에 맞췄지만 군악대 기증을 할 때는 다시 수정을 해서 군악대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자들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죠. 군악대가 연주하는 고맙습니다. 백두산함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해군이 원래 없었다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백두산함은 정말 해군의 어떤 정체성 그렇죠.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정말 그날을 저도 기다려지네요. 아, 선생님이 이 백두산함 이 곡의 장르를 제가 안 여쭤봤는데 오늘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걸 장르를 나누기에는 참 애매한 곡이 10분짜리 곡이긴 한데 꽤 길군요. 네, 약간의 그 론도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1, 2주제가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 정강석 선생님이 예전에 저희가 연주할 때 그 문신 작품을 사실 작곡을 또 의뢰해서 저희가 해외 공연할 때 문신 작품을 연주를 하면서 영상으로 문신 작품을 상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곡도 사실은 아쟁, 플루트, 뭐 이렇게 드럼, 피아노 이렇게 연주할 때도 그때도 론도를 받았었는데 이 곡도 약간의 그런 론도 형식을 갖춘 곡입니다.
공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갑자기. 네, 천천히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길고 이렇게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네. 저희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백두산함을 선양하는가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사실 이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주자로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냐 하는 막막함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가서 좀 울기도 하고 막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오고 했는데, 항상 갔다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뭔가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제가 음악가고 연주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제 공연에는 사실 못 오셨어요. 왜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혹시 내 딸이 연주를 하면서 실수를 할까 싶어서 항상 연주가 끝나고 난 녹화를 보시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편찬하시기 전에 저희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 19년도, 20년도 그때 연주는 직접 오셔서 보셨거든요. 네. 그때 감회도 참 새롭고, 그래서 아버지의 딸로서 제가 연주자였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아버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백두산함의 승조원 그 영웅들 65분을 다 내가 음악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네.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응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함께 계시죠. 네,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공연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에서 아버지께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저 말단 병사였는데 더 중요하신 분도 많죠. 저희 아버지는 근데 중요한 포사였었어요. 포를 쏘시는 네, 장포사에 졌는데 김 숫자 겸자에서 방직원입니다. 오늘 너무나 뜻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선생님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시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네. 아버지께서 우리 방직어 선생님께서 막내딸 네. 우리 김영 카타리나 선생님이 플룻을 하시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다 해주셨는데,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플룻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세대 때는 사실은 악기를 연주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방에 서 우리 플룻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그 플룻이 사실 로망이잖아요. 여천사 뭐 이렇게 여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악기는 첼로였었고 첼로를 했었어요. 와, 네. 첼로를 했었는데 저희 음악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플룻을 하면 어떠냐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연결해 주시고 해서 플룻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첫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음악 어떤 음악일까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많이 들었던 곡일 텐데, 매기의 추억. 네, 매기의 추억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곡을 이제 작곡가 이원주 선생님께서 편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영수 선생님이 그 반주를 하시고 기타리스트. 네. 네, 그래서 그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이 나서.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세요. 많은 연주자들이 하긴 하는데 동요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안영수 선생님이 동요 CD가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지 이렇게 했더니 기회를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CD는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제작을 했는데 이 음원으로 발표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요청을 많이 하는데 CD 플레이가 요즘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원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음원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으니까요. 네. 음원도 많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찾아서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피아노 전공이라 악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악기하는 친구들의 또 피치 못할 일화들, 또 사건 사고가 참 많잖아요. 악기 네. 고장 등.
선생님께서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시다고요? 뭐 사건, 사고야 워낙에 많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은데 딱 하나 같은 경우를 이제 고른다면은 우리 이제 예전에 영국 유학 시절에 딱 실기 시험 날 이제 그때는 사실 동양인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89년도 그때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은 뭐 많지도 않긴 하지만 제가 다니던 이제 로열 컬리지 영국 왕립음악원에 한국 사람은 그때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도 대만 친구가 그때 있었긴 했는데 그 친구가 시험 당일날 악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연주자로서는 악기가 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총알하고 그렇죠. 똑같은데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뭐 수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험을 또 이게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페일이니까 근데 좀 동양인이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점수의 또 기준이 또 해서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일단 또 너무 안 됐기도 하고 해서 악기를 빌려줬죠. 플룻을요? 네. 일단은 시험은 쳐야 되니까. 그래서 악기를 빌려줬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감사해하고 했긴 했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원래 이제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 뭐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그렇게 한번 빌려주니까 악기를 또 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가서 학생들을 이제 계속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전공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입시 시험이니까 입시 때는 그래도 내가 쓰던 악기가 길이 좀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학생들 거보다는. 저희들도 사실 관악기도 이 현악기처럼 이 길을 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때면 이 순간에 그 왜 찰나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악기를 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때 학생들에게 악기를 좀 많이 빌려줬죠. 화장실에 갈 때도 악기를 들고 가더라고요. 네네네. 나를 못 믿는 거냐. 연주자들에게는 거의 네. 생명과도 같으니까 그쵸.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을 더군다나 관악기를 네네네. 빌려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맞았어요. 텐데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 혼이 담긴 네. 플룻으로 결과가 좋았겠네요. 네, 결과가 좋을 때가 많았죠. 근데 뭐 그게 결국은 그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서로에 대한 뭐 신뢰감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최선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어느 선생님이나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그랬을 것 같네요, 선생님. 이제 어느덧 우리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2주 동안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 네.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부탁드릴게요. 뭐 오랜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리허설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끝나고 나서 이거 말을 할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만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공연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 평화방송과 이 제작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백두산함 네. 또 해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6월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영 카타리나 선생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의 백두산함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도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음악을 추천을 받아 볼게요.
제 CD를 자꾸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성가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이제 노래로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리조나에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제가 매주 성당에 가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리조나 주의 주교님이 오신 날이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하느님은 아기 기도를 제일 먼저 듣는데 그 아기 기도 전에 먼저 듣는 게 음악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뭐 성당에서 미사 때 봉사도 하곤 했었는데 이 성가도 이제 제가 음악으로 사실 표현을 해서 이게 CD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곡은 주여 임하소서 151번 성가 그 곡이고 물론 공연이 끝나긴 했지만 6월 네. 23일 그리고 24일 네. 개최되었던 고맙습니다. PC 701 백두산함을 계기로 우리 백두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플루티스트 김용 카타리나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음악 두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